양도소득 가볼게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은요. 분류과세 하는 건 잘 아실 테고 첫 번째 과세 대상이 법에 열거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양도한다고 해서 다 양도소득은 아니에요. 근데 과세 대상별로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르고 적용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과세 대상 구분이 첫 번째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양도에 해당돼야 돼. 양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양도의 반대말은 취득이 되겠죠. 취득. 물론 양도는 유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양도에 해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94조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토지 건물입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부동산. 뭐였어요? 부동산 값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도시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되게 불가피한 거일 수도 있고 또 뭐 앞으로 기술 발달이 되면 다 도시에 꼭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미래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죠. 신. 그죠? 몰라요. 2번 가볼게요. 근데 이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 지상권 봤었죠? 왜 과세하고 있었는지. 전세권도 인정되고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에요. 근데 등기가 되면 채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얘도 포함하고 있어요. 3호에 가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죠. 주식. 근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요. 금융투자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투자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뭔지 궁금하죠? 저 뒤에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140페이지 가볼게요. 그때까지 공부 안 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박수 3번 치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할 거래요. 주식 양도 차익을 여기다 넣을 거고 펀드 있죠. 펀드인데 펀드에서 이자 배당이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이자 배당으로 가고 매매 차익 성격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금융투자 소득으로 갈 거야. 그리고 파생 상품 있잖아요. 이것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하나 들어간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모든 종류의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과목의 1을 보면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여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좋아요. 그렇죠? 주권 상장법인. 하나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지분율하고 시가총액으로 하거든요. 지분율, 시총. 이 중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죠? 지분율은 사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직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중도의 대주주가 돼도 그때부터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중도의 대주주가 돼도. 시총은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말로 가는 거예요. 직전 연도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 말에 대주주였다가 올해 팔죠. 그러면 과세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말에 대주주가 아니었어요. 시가총액 베이스로 당해사업연도에 대주주가 돼도 상관없어요. 직전 연도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개미들 중에 약간 똑똑한 개미 있죠. 슈퍼개미라고 하죠. 슈퍼개미. 그 사람들은 연말에 좀 많이 내놔. 왜? 시총 기준으로 대주주가 안 되려고. 그런 다음에 연초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툭툭툭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쫄보 개미들 있죠? 엄마 하면서 막 팔아요. 그럼 더 떨어져요. 땡큐. 그 다음에 주워 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 인생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3억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10억 15억이래요. 이해하시겠죠? 어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점사애가 대주주 뭐 얘기하다가 3억을 얘기해서 내가 너 양도세가 3억인 줄 아니? 그랬더니 3억 아니에요 선생님? 뭐 그러더라고. 3억이 아니에요. 10억 15억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점차 내려가는 거고. 이번에 우리 개미들이 난리쳤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 낮추려고 그랬다고. 그랬다가 이제 안 낮추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장외거래라고 하는 거야. 장외거래. 그래서 시간 외 거래라고 들어봤어요? 요거예요. 요거. 보통 블록딜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 이제 그냥 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 왜냐면 장에서 거래하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밖에서 거래. 좀 더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남옥을 가보니까 비상장법인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내는 거예요. 대신에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KOTC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거기 주식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래하면 또 예외로 두겠대요. 다목은 뭐냐면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외 주식 이런 쪽이에요. 원래 국외 자산 양도는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나온 이유는 국외 자산 양도 차익이나 국내 자산 양도 차익 과세되는 거 있죠? 차익 차손을 통산해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통산해 주기 때문에 얘가 다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국내 주식 양도 과세 대상이에요. 해외 주식에 손실 발생할 수 있잖아. 반대도 있잖아. 상계쳐 준다고. 그래서 다목이 새 근래 들어왔었던 거고. 4 가볼게요. 4호를 가보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이에요. 감옥에 보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2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그 부동산의 가액과 영업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등과 같이 취급을 해요. 1호하고요. 2호 그리고 3호는 성격이 다른 게 3호는 세율이 낮아. 20%, 25% 이래 10%. 근데 1호하고 2호, 4호는 같이 기본 세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지. 남옥을 보여. 남옥은 각종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율이 높은데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 법인에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넘겨. 그러면 그 실질이 뭐와 비슷한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비슷한데 주식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부동산 법인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식을 양도하면 부동산에 관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거기 4호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부동산이 없는 법인이 어디 있어? 제조업이면 대부분 있지. 그래서 어디까지를 부동산 법인으로 정해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이 5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총액 중 아래 1, 2, 1, 2가 1호, 2호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거예요. 이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이상이면 그 법인의 소유권을 넘기는 개념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다면 그것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로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쪼개서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소급해서 합산해서 50%를 넘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랬더니 조세 행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부동산을 놔요.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고요. A가 B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수익증권으로 주식의 형태로.
그리고 나는 A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갑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이것도 딸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 반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액에 다른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가액도 자산 총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돼요. 실무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린 제조업해요. 근데 공장을 이번에 샀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산의 50%가 넘게 부동산이 생겨요. 보통. 재무제표. 근래에 있었던 거 얘기 좀 해요. 난 주택 같은 거 안 하려고 해. 주택. 5층짜리 주택이야. 1층, 2층 상가야. 3, 4, 5층은 주택으로 썼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다 가구 주택이어야 돼. 여기가 상가였고 주택이잖아. 네, 건축법을 보면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3층 이하야. 주택 사용 면적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옥탑방이 있어. 4층이래. 주택이 아니야. 몇 주택이야? 주택은 맞지.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6주택, 7주택, 8주택.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당시 법률에 따르면 마지막 것만 1세대 1주택이야. 그 마지막 거 두 번째 게 1세대 2주택이고 마지막 거 앞에 거들은 1세대 3주택이야. 중과 왕창 맞는 거야.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마지막 것도 2년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마지막 한 채 걔도 팔고 나서부터 계산해. 마지막 거 2주택 그거 팔고 나서부터 보유 기간 계산해 가지고 얘는 지금 법령이면 다 중과야. 다 중과. 죽는 거지. 이 사람도 좀 억울하잖아. 진짜 억울하잖아. 옥탑방 그게 무슨 죄라고 몰랐는데 세무사 멱살 잡고 있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양도 이런 게. 옥탑방 없어. 괜찮아. 불법 개조해서 이거 주택으로 했어. 다 찾아내. 검침 자료랑 한전 자료에서 쭉 뽑아. 4층 이상이야. 얘도 다가구 주택 아니야. 그러면 1세대 수십 주택이 돼. 그럼 세금이 한 1, 2억 냈던 게 10억 단위로 바뀌어. 10배 바뀌어. 10배. 그러면 한 2, 30억에 한 30억에 팔았어. 그래서 세금 1, 2억 내서 많이 벌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30억 팔았는데 세금이 10억 넘게 나와.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취득원가 빼고 뭐 금융비용 빼면 남는 게 없어. 이 사람들 화가 나지 화가.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이제 싸움이 나. 가정에서. 이것도 모르고 팔았냐? 네가 팔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집에서 싸움이 나요. 진짜 이게 경제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 나도 버진 갤럭시 그 주식이 좀 올랐단 말이야. 와이프 이름으로 샀는데 차명은 아니고 와이프 돈이니까 뭐 다 그렇게 뭐 어쨌든. 물어봐 나한테. 야 팔까? 왜 물어봐? 내가 팔지 말라고 그러면 떨어지면 뭐래? 그때 팔았어야지. 그럴 거 아니야. 팔라고 그러면 또 올라가면 왜 팔았니? 또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양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지금도 보시다시피 어느 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실수가. 항상 찾아보고 항상 하시고. 자 5호를 가보니까 파생상품이 있네. 6호에 올해 개정된 내용이에요. 신탁.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 자 위탁자가 있죠. 수탁자가 있어. 여기다가 부동산을 넘겨놔. 양도 아니죠? 양도 아니잖아. 위탁자가 신탁 거는 거 이거 양도 아니지. 왜 양도가 아니야?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야. 형식적 이전이야. 사실상 이전이 아니야. 양도가 아니야. 수탁자가 가지고 있었던 걸 넘겨.
양도는 맞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수익증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익권이 있을 거 아니야. 수익증권. 원본과 그 임대료에 대한 수익증권을 넘겼어. 그럼 부동산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탁자는 그대로 있고 위탁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게 수익증권이니까 주식의 양도를 볼 거냐. 이해하시죠?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를 볼 거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 이를 통한 조세협 행위가 좀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신탁을 개정하는 김에 다 개정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6호에 이렇게 되는 거야. 6호는 지금 별도잖아요. 얘 적용세율은 주식세율하고 똑같아. 그런데 잘 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따른 수익증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6호에 규정해 놓은 거야. 세율은 몇 프로? 20%, 25% 이런 거. 주식하고 똑같아. 그런데 단서 규정 있지.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신탁 재산의 양도로 본대. 그러면 재산의 양도니까 그 재산 원본에 따라 쫓아간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런 건 신탁을 두고 임대료의 수익권만 넘길 수도 있잖아. 그건 주식 양도로 보는 거야. 그렇지만 원본에 대한 수익권을 넘기잖아요. 그럼 그건 부동산의 양도로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처럼 양도소득은 그 과세 자산별, 양도 자산별로 다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계산 방식과 적용 세율, 심지어 뭐까지 다를 수 있어요? 신고 기한까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분 계산에서 102조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돼요. 한번 좀 내가 일부러 이거를 바꿀 수 있어. 사모에 의한 소득이 뭔지 뭐 부동산인지 아닌지 다 바꿀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바꿨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한번 찾아보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고. 자 동그라미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1항의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대. 호별로 공제하는 거죠. 호별로. 그걸 여러분 뭐 그룹별 공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 거죠. 호 안에서. 이 경우 공제 방법은 양도소득 금액 세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같은 호긴 한데 자산의 보유 기간별, 자산의 종류별, 주택별 이런 거인지에 따라 그 적용 세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끼리 통산하고 미등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세율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는 있어도 호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호를. 그럼 양도자산의 호가 지금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이 안에서만. 호별로. 안 그랬으면 부동산하고 기타 자산을 같이 묶어버렸으면 됐잖아. 근데 지금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그 자체를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지만 부동산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더 하지 말라는 얘기. 더 하지 말라.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의 양도 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오른쪽에 부동산 주식의 양도는 체크하시고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인 부동산인 법인이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세만 부담하고 털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50% 이상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니까 지분 쪼개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소급하여 3년간 주식 양도를 모두 합산한대요. 다시 앞에 봐봐요. 조문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아까 우리가 안 봤던 라목하고 마목이 있는데 마목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축권이라는 건 별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 라목은 이게 소위 말하는 특정 법인을 얘기하는 거야. 골프장, 스키장 이런 데는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이면 단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과세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80% 부동산이야. 관념이 이런 거야. 1000평의 땅이 있어. 한 평 양도에. 양도야 아니야. 양도죠? 이런 회사는 그 자체가 부동산인 거야. 한 평만 양도해도 양도잖아. 공유 지분이 1000분의 1 있어. 공유 지분 양도해도 양도죠? 똑같은 거야. 회사 자체가 부동산이야. 한 주라도 양도하면 양도인 거야. 자, 그래서 141페이지에 가보시면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산 중에 부동산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단 한 주라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부동산의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법인 자체가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친구들이 가끔 그 게시판에 뭐 질문 게시판 이런데 질문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그런지 질문하는 것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내가 설명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난번에 누가 세무회계인데 뭐 증명을 해달라고 뭐를 올려가지고 내가 답변을 썼어요. 혼자 해보라고. 혼자 해보라고. 증명. 근데 지금 뭐 수학 정의 증명합니까 지금?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질문이 많은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수업 때 설명한 거 있고 그게 대부분인데 왜 그런? 가끔 그랬어요. 이거를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건 좀 그럴 때가 있어. 웬만한 건 내가 설명 왜 그런지 웬만하면 설명. 내가 암기충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도 암기충이 안 되는 거 좋아. 근데 왜 그런지가 너무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한 것들. 야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야 그냥 해. 내가 다 설명해줄게. 욕해주면 되니까 거기에 파생상품은 주가지수 파생상품만 돼. 이런 거 설명해달라고. 선생님 주가지수 파생상품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연역을 옛날부터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주가 지수 파생 상품이 뭔지를 다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옵션이 뭐가 그러고 왜 ELS는 이렇고 왜 펀드가 이렇고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 이거야. 그냥 닥치고 이런 것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탁 수익권의 양도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2021년 개정세법은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구분 계산하며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신탁 수익권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 과세표준에 대하여 3억 원을 기준으로 주식처럼 누진과세는 20% 25%.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된다라면 신탁 재산 자체 양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뒤에 부가세 나중에 뵐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는 대신에 부동산 신탁하고 수익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는 왜 개정됐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잘 기억하세요. 조세 회피 행위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